나는 내가 트레이드에서 온 선수 같았어요. 이게 트레이드란 이런 기분이었구나. 제 삶에 있어서 야구 때문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인폭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. 막 또 감독님께서 그때 김경 감독님께서 한 번 더 믿어주셔가지고 마무리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그때 또 잘 던질 수도 있었고, 또 시즌 중반에 한번 제가 마무리해서 좀 힘들 때 주현이랑 밥 먹는데 지현이가 그 말 한마디 해주더라고요. 내가 와 뭐 4번 타자 누구 이렇게 팀 만나면 와 니네 타자 무섭다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나 지현이 야 우리도 니 나오면은 무서워, 니 나오면은 걱정해, 너 직구 던지다가 포크볼이 좋으니까 타자들도 되게 긴장하고 들어간다고, 야 팀의 4번 타자도 3, 4번 타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쫄고 던지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서 좀 더 컸죠. 상대팀 중심 타자가 나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, 걱정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? 내가 그 정도가 됐나? 그러니까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요. 올스타전에 제가 처음 나갔거든요. 네, 타 팀에 아는 선수가 한 명도 없으니까 제가 조웅 형한테 부탁 한번 했거든요. 저 어디 갈 때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? 그때 가서 가만히 있는데 조웅 형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갔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 올스타전 그 선수들이 와가지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장원준 선수랑 나전 선수랑 같이 있는데 야 니네 일로 와, 야 니네 둘이 동기지? 그래서 친구니까 친하게 지내려 하는데 그 장원준 선수랑 나전 선수가 이제 연락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, 연이. 이종욱 코치 통해서 장원준 선수랑 나지현 선수랑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로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거예요? 예. 타팀 친구. 네, 처음으로. 되게 신기했어요.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야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. 네, 저는 뭐 야구 이쪽에 조금씩 못 닿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으니까. 제가 숫자에 1이라면 나지현 선수나 장원준 선수는 9, 10이었으니까. 그때 이렇게 전화번호 받고 막 이럴 때도 되게 그러면 신기해. 완전 신기했어요. 진짜요. 흔히 말하면은 뭐 와이프 처음 만날 때 그 연락처 교환할 때 있잖아요. 그런 기분이었어요. 2016년도에는 데뷔 후에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어요. 84.1이닝. 순수 무원투수로 이제 100탈삼진도 기록을 했었고요. 원래 100탈삼진이라는 걸 몰랐는데 기록을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니까 내가 삼진을 이렇게 많이 잡았구나. 근데 이러다가 이거 100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잡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욕심을 냈는데 KT전 때 딱 100탈삼진을 잡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로 뿌듯했어요. 17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9.2이닝. 전년도보다 이닝수가 좀 더 늘렸고 ERA가 3.61이었어요. 성적이 참 많이 좋았어요. 10승 6패에다가. 근데 이거 2018년도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? 18년도 때는 제가 몸 상태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밸런스를 그때는 좀 다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. 무너졌던 것 같아요, 밸런스. 그러다 보니까 공을 던질 때 밸런스에 그 힘을 실어서 던져야 되는데 그 밸런스에 힘을 실지도 못하고 그런 걸 다 제가 좀 맞지가 않았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18년도 때는 성적이 툭 떨어졌던 것 같아요. 18년도에 어려우면 2019년에 뭔가 좀 또 다른 모습이 돼야 되는데 계속 좋지는 않았었거든요. 제가 느꼈을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막 좋진 않았어요. 근데 후반 때 성적이 좀 좋고 이제 구속 또한 올라와가지고 20년에는 내가 그래도 다시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었어요. NC가 포스트 시즌을 항상 진출한 건 팀이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을 김지수 선수가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. 본인 어땠어요? 한국 시리즈 준비하면서? 자신감 있었어요. 그때 포스트 시즌 때랑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또 한국 시리즈 준비하면서 16년도 때 너무 힘들었어요. 한국 시리즈 때도 막 진통제 먹고 던지는데도 몸이 말이 안 들어요. 팔도 안 올라가고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쉬었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쫓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붙으면은 진짜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.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등판을 했어요. 6차전까지요. 그 동안에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느꼈던 위기가 있었어요? 위기 올 것 같았는데 근데 그때마다 그걸 이겨내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어요. 뭐 이미트랙이나 계속 코치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? 괜찮습니까? 지금 저는 느낌이 이런데 코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계속 더 나빠지기 전에 계속 다시 잡았어요. 그래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. 6경기 3홀드 6과 3분의 2이닝 5피안타 4탈삼진 무사사고 무실점 평균 자책점 0빵빵. 어때요? 본인이 했지만 이런 숫자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? 남들이 봤을 때는 기록적으로만 보면 와 진짜 잘 던졌다.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어요. 6차전 때 경기하고 7차전 때 제가 김재원한테 적시타 맞았을 때 그 두 경기가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기록은 봤을 땐 좋을지언정 저는 좀 아쉬웠어요. 마지막에 원종현 선수가 이닝을 끝냈을 때 딱 우승 확정됐을 때 더가웃에 있었잖아요. 어땠어요? 처음 느껴본 감정이잖아요.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나갔어요. 야구장에서 그렇게 소리 지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와!
막 이러고 나가는데 이 마스크 써가지고 이 소리가 안 나가지고 저는 막 진짜 크게 질렀거든요. 나가고 막 부득이 하고 막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냥 아무나 잡히는 보이는 대로 막 안고. 이렇게 하고 이런 기분을 느끼려고 우승을 하는구나. 이런 기분이었구나. 두산 선수들은 몇 년 연속 계속. 또 바로 또 그 생각을. 네. 와, 이런 감정들을 매년마다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두산 선수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. 네. 어떻게 보면 NC 다이노스 처음 입단 때부터 한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이었고 프로야구 통산 따지면은 거의 15년 만에 우승인 거죠. 2005년부터 따지면. 네. 정말 많은 사람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. 우승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? 일단 저희 할아버지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났어요. 할아버지께 우승 반지도 보여드리고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좀 많이 울컥했는데 많이 참았죠. 그리고 이제 또 집에 있는 가족들,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. 티는 안 내지만 제가 우승할 수 있게끔 해준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.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제가 버티고 이 자리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.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뭐 와이프한테 뭐 한마디 해주세요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김진선 선수는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남편으로서 빵점이고 아빠로서도 좀 많이 부정하지만 이렇게 야구에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내조를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힘들 때 항상 옆에서 힘을 주고 고민이나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이 가족끼리 이겨낼 수 있게 그런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큰 힘이 돼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. 오, 사랑꾼 김진성. 황제폐하라면서요 별명이. 되게 안 좋은 별명이에요. 제가 14년도 때 그 별명이 생겼는데 세이브 상황에 나가면 다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 상황 아니면 나가면 그냥 막 점수 주고 홈런 맞고 막 안타 맞아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.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폐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. 좋은 걸로 바꾸셨잖아요 올해는. 그래요? 우린 모르겠어요. 좋든 안 좋든 간에 내가 내 역할을 다 하신 거니까. 한국 시리즈 우승을 5글자로 한번 줄여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? 5글자요? 네. 하늘이 주신 선물? 하늘의 선물? 예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한국 시리즈 우승은 정말로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 같아요. 우승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경기 뭐 1차전 이기고 2, 3천 지고 또 4차전 이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볼 때마다 아 진짜 우승은 하늘이 정해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진짜 하늘이 주신 선물 같아요. 이제 지난 2월 달에 스프링캠프에서 몽기아 이후에 바로 한국에 들어왔던 겁니다. 근데 저랑 그때 좀 사연이 좀 있었어요. 네. 무슨 사연이었죠? 저는 이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팬들께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자님께서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힘들었었어요 그때. 좀 그 얘기를 좀 풀어보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연락이 서로 돼서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 김진선 선수는 뭔가 그 팬들의 진심을 못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얘기를 듣고서 김진선 선수가 만약에 NC 다이노스 선수가 아니고 팀을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기사화하겠지만 NC 다이노스 소속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 싸워서 이겨냈으면 좋겠다.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진정한 복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한국 시리즈에서의 그 모습은 저한테는 진짜 감동이었어요. 저 선수가 저렇게 해내는구나. 와서 후회한 적 없어요? 후회요? 후회라기보다는 동료들한테 미안했어요. 후배들 보기도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선배로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동료들한테 좀 많이 미안했어요. 2020년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중요한 그런 훈련들을 앞두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제가 투수 최고참이지만 좀 최고참답지 않은 행동도 해가지고 후배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동료들한테도 좀 많이 미안했어요. 그게 제일 큰 것 같았어요. 그냥 이제 캠프 다 마치고 한국으로 왔을 때 되게 어색했을 것 같아요. 그냥 같은 동료인데 나는 내가 트레이드에서 온 선수 같았어요. 본인만 그렇게 느낄 거예요.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. 네, 다른 선수들은 신경 아무것도 안 쓰는데 네, 맞아. 괜히 나 혼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. 후배들도 똑같이 대해주고 하는데 제가 안에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계속 갇혀 있던 거예요.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신경 안 쓰는데 나 혼자 거기서 못 나오죠. 네, 나와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 틀을 조금씩 깨주신 분이 손민환 코치님이라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 제가 막 1군 올라 합류했다가 2군 가고 다시 1군 올랐다가 다시 2군 가고 또 1군 올라왔을 때 표정이 되게 어두웠었어요. 저도 어둡고 말도 없고 막 그랬는데 손민환 코치님이 계속 장난치는 거야 저한테. 코치님께서 좀 같이 이렇게 막 좀 어울리게끔 말도 좀 하고 표정도 밝게끔 해주려고 그러신 것 같은 것 같아요. 표정도 되게 밝아지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보니까 이래서 코치님이 그때 나한테 그러셨나 그런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서 선수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네요.
네,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그거였어요. 성격을 조금은 알기 때문에 와 이거 선수들 합류해가지고 같이 운동할 때 진짜 힘들겠다 본인이. 진짜 힘들었어요. 괜히 뭐 2군에서 제가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 1군에서 자꾸 저를 안 부르시니까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2군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. 그냥 올 시즌 포기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1군 매니저한테 전화 왔어요. 1군 올라오라고. 한 20분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. 이걸 어떻게 되지? 그래도 가자. 날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가자. 그때 합류했을 때가 잠실 원정이었는데 제가 좀 늦게 합류했어요. 팀원들이 여기 외야 나가서 몸을 풀고 있는데 그냥 트레이드 해가지고 혼자 온 사람 같았어요. 왜 트레이드란 이런 기분이었구나. 근데 그때 또 많이 느꼈죠. 내가 좀 더 애들하고 잘 융화되고 후배들 좀 더 챙겨주고 막 이랬으면은 좋았을 걸. 근데 그게 제가 성격상 그게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제 잘못이죠 그거는. 네.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. 진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좀 드물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, 이런 경험 때문에 제가 올 시즌 팀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. 올 시즌에도 제가 단장님께 찾아가가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. 그 잘못해서 하지 말아야 행동해가지고 팀에 대해 너무 죄송했다고. 제가 NC에 있으면서 이렇게 팀에 대해서 막 생각한 적은 그렇게 없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막 올해 시즌 초에 그런 일들과 또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 된 순간에 이제는 그냥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버리고 더 팀을 위해서 그냥 다 해야 되겠구나,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엔 단장님께도 뭐 올해는 적게 주시든 많게 주시든 백지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단장님께서는 또 협상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고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매년 이제 주위 사람들이나 팬들이 연봉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. 주위에서 다 물어봐요.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나서 살짝 우리 댓글 같은 거 살짝 보거든요. 도대체 연봉을 이제 어떻게 줘야 될까? 막 문의 막 전화도 많이 와요. 너는 뭐 우리 연봉 얼마 예상하냐? 많이 삭감되면요? 괜찮습니다. 뭐 삭감 시켜줘도 괜찮아요. 그 모르겠어요. 다른 때였으면은 삭감 시킨다고 왜 삭감이에요?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럴 텐데, 그냥 지금은 그냥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.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올 시즌 그런 부분에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들이 다 지금에 와 있는, 어렸을 때부터 야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방출당하고 또 NC에서 창단팀 멤버로 시작을 해가지고 강진에서 진짜 돌을 굴러가면서 운동장을 만들었던 그 멤버들이 우승을 하고 나니까 아마 김진선 선수도 그 보람이 엄청 클 것 같아요. 엄청 크죠. 창단 멤버로서 이렇게 우승할 수도 있고, 제가 좀 더 생각을 넓게 가졌으면 되는 거를 어찌 보면 NC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, 저는 NC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던졌으니까 보상을 바랬던 것 같아요. 올해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참 다 부질없는 짓 같았어요. 팬들이 그거 나도 영상 봤는데 한국 시즌 때 이제 관중석 인터뷰 어디 방송에서 그거 하니까 김진선 선수 욕했던 거 미안하다. 제가 그거 봤어요. 봤는데 맨 처음에 여성 팬분이 제 마음속에 내보면 김진선 선수 이렇게 할 때 고마운데, 그 아저씨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김진선 선수는 절대 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욕 되게 많이 하셨구나. 여성 팬분이랑 그 아저씨 팬분도 김진성이라는 제 이름을 딱 말씀해 주셨을 때 아직 그래도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. 너무 고마웠어요. 어찌됐건 간에 저를 욕해 주시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욕하는 거지, 관심 없으면 뭐 욕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또 감사드리죠. 아직도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감사드리죠. 한국 시리즈 끝나서 뭐 바로 한 며칠 만에 바로 또 야구장 가서 운동하셨다면서요. 네. 그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전에 최일원 코치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. 쉬는 것도 훈련이지만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된다. 남들처럼 막 그냥 계속 누워있고 뭐 집에서 그냥 뭐 TV나 보고 이렇게 쉬면 안 된다, 투수는.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. 근데 저한테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쉬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전에 일찍 나가서 가볍게 회복 운동 한다는 차에 그냥 가볍게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하고 집에 와서 이제 쉬거든요. 그게 저한테 나은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은 김진성 선수한테 야구란? 어렵다. 처음 받아본 질문인데 이거? 뭐로 얘기해야 되지? 야구란 제 인생,
야구란 제 인생 같아요. 야구가 없었으면 할아버지와의 그런 추억도 없었고, 그리고 야구가 없었다면 제 가족도 못 만났을 거고, 야구가 없었다면 또 한국 시리즈나 이런 그런 우승 순간의 그런 기쁨, 환호 이런 것도 못했을 것이고, 제 삶에 있어서 야구 때문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에게 야구란 그냥 인생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할아버지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이거는 안 되는데. 할아버지 하늘에서 잘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할아버지 덕에 제가 이렇게 잘 크고 이렇게 좋은 야구 선수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, 또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끔 하늘에서 할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어렸을 때 당시 할아버지께 왜 그랬는지 참 많은 후회도 되고, 조금이라도 그때 할아버지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을 거라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. 뭐 할아버지 참 많이 보고 싶고, 지금도 핸드폰에 이제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 볼 때마다 이제 계속 울컥울컥 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참아내고 있고, 제가 엇나가지 않게끔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할아버지께 살아생전 사랑합니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었는데,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자체가 좀 부끄럽고 참 죄송스럽고, 사랑합니다 할아버지. 하늘에서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할아버지 뵈러 갈게요. 이영미의 셀피쇼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어색하다. 김진성 선수가 얼마 전 빙부상을 당했습니다. 지난 4월 할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는데, 장인어른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 모두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. 한국 시리즈 우승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?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올 시즌 김진성 선수는 자신의 야구 인생처럼 굴곡진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. 스프링 캠프에서의 조기 귀국, 선수단에서 나와 혼자 훈련하며 절치부심했던 시간들, 그 과정을 통해 김진성 선수의 인생도 야구도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이는 터널 밖 세상을 향해 열심히 내달린 덕분에 한국 시리즈 전 경기에 등판하면서 팀의 우승을 도왔습니다. 2차례의 방출과 2차례의 입단 테스트, 그리고 NC의 창단팀 멤버로 통합 우승을 이루기까지 김진성 선수의 야구 스토리는 드라마의 연속이었습니다. 굴곡진 2020 시즌이었지만 야구장에서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김진성 선수 올 시즌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.